이제 소비자 한계 대체율은 얘기했고, 이제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중 제가 녹음을 안 합니다.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무슨 뜻이냐? 먼저 잉여라는 게 뭐예요? 잉여. 우리가 잉여 인간이라 하잖아요. 잉여 인간. 잉여가 뭐야? 덤이란데, 덤. 잉여 인간. 쉽게 말하면 공짜라고 해야 돼. 이득이라 할까? 이득? 공짜? 뭐? 덤으로, 왜? 뭐 물건 하나 살 때 덤으로 하나 더 띄워주는 거 있잖아. 더 주는 거. 덤으로 사는 삶, 뭐 그런 게. 잉여 인간, 잉여 삶,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잉여라는 것은 일종의 덤이다. 이득이다, 뭐 혜택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보는,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 우리 정부라고 했을 때 이제 소비자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죠, 그죠? 왜? 소비자는 수요를 하잖아요. 생산자는 공급하죠. 그래서 이런 수요 곡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 배아야대가 경복궁 지금 순이하고 이제 지연이하고 집이 다 멀지. 지연도 집이 멀지. 근데 집이 굉장히 먼데 여기서 이제 학교 출퇴근하기 힘들잖아, 그치? 출퇴근 해야 되나? 출근하기 똑같아. 근데 통화하기 힘든데, 근데 아빠가 로또에 당첨됐어. 와우, 대박이야. 1등 당첨됐어. 그래서 이제 지연이가 아주 이쁘고, 그래서 아빠가, 야 지연아 너 소원이 뭐야? 했더니 아빠 나 그냥 학교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집이 멀어. 그래? 그래서 집을 바로 이 경복궁역 바로 앞에 지금 40평형대의 현대힐스테이 아파트가 지금 단지로 쫙 들어선다는 거야. 지금 부지공사 다 끝나고 지금 막 분양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바로 경복궁역 바로 코앞에 아파트가 생기는데 우리 아파트 이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이제 지연이가 그렇게 막 사정을 하고 또 쪼르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는 그래 우리 이쁜 딸 너의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과감하게 베팅하지 하면서 로또에 받은 그 돈의 몇 분의 몇을 이게 아파트 사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 지연이가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이쁘고 그러니까 어때? 지연이가 원하는 그 소원을 값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그 아파트는 사는 걸로 이미 생각을 했어요. 이랬죠? 무조건 그 아파트는 경복궁 앞에서 완공이 되면 살 거라고. 그렇다면 이 분양가가 공개되기 전에, 분양가가 이미 발표되기 전에 이 아파트 값이 한 채가 예를 들어 한 30평이면 한 얼마, 40평 합시다. 40평이면 현대일스테이 앞에 40평, 오케이. 얼추 경복궁 얼마 할까? 한 10억 할까요? 10억 정도 하겠죠. 자, 한 10억이라 했다고. 그런데 이 지연이 아빠는 이제 뭐 로또 당첨됐잖아. 돈이 막 남아. 그러니까 자, 그 아파트에 15억이라 하더라도, 자, 지연이 아빠 15억이라 하더라도 지연이를 위해서 난 이 아파트를 살 거야. 얼마를 지불하도 난 사겠다는 거지. 멋진 아빠야. 자, 이제 순이 아빠가 있어. 순이 아빠도 드디어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대박 났어. 그래서 순이 아빠도 야, 순이야 너 소원이 뭐야? 했더니 아빠 나도 여기 현대일스테이 아파트 사고 싶다고. 너무 멀어 힘들어. 그래? 그래 너 딸내미 너의 소원을 내가 못 들어주랴. 그래 값이 얼마가 됐든 내가 다 들어줄게. 즉 사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빠는 그래도 복권만큼은 돈 안 되니까 한 3억 정도 되면
그리고 살 용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이 말고도 뭐 사람이 줄줄줄줄 있어. 뭐 세림도 있고 다 있어. 즉, 이 소비라는 게, 즉 수요가 이 최고의 가격에서도 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은이 아빠처럼 최고의 가격에서도 우리 지연을 위해서 내가 아파트 사줄게. 그 다음에 순이의 아빠도 한 13억 정도라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에 사주겠다 했어. 근데 이제 공사가 딱 완료가 되고 요즘은 이제 아파트 선공사 후 분양입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 결국 시장 가격이 이 10억으로 딱 분양가가 딱 공시가 됐어. 와우, 어때? 그러면 이 15억이 되더라도 15억이 되더라도 사주려고 했는데 분양가가 10억으로 그러니까 10억으로 공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은이 아빠 입장에서는 5억이 왠지 공돈 같은 생각이 들잖아. 이게 더미 앤 더미가 아니고 잉여라고 해요. 잉여. 이해됩니까? 13억, 순이 아빠도 마찬가지 13억이라도 내가 된다. 경복궁 같은 경우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 13억에도 내가 살 거야.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은 10억으로 만일 균형 가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3억이라는 돈은 하나의 잉여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덤인 거죠. 이해됐죠? 바로 이게 뭡니까? 즉 15억에도 살 수 있다, 13억에 살 수 있다, 12억, 11억 이렇게 하다가 결국 10억에 시장 가격이 낮춰졌다. 그러면 요게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소비자 잉여. 이해됐죠? 자, 그럼 생산자는 잉여가 없느냐? 생산자도 잉여가 있습니다. 자. 물건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생산자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 학원도 운영했습니다만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막 점점 늘면서 제가 직원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직원 공모를 합니다. 모집 공고를 냈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모집하는데 특히 제가 있었던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그게 인건비가 가장 싼 데야. 자카르타 중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싼 곳이 바로 인건비가 가장 싼 곳이 이쪽 자카르타인데 평균 우리나라의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한 달 월급이 12만 원밖에 안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제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면접 보러 왔어요.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 안 해도 돼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은 대충 다 넘어가요. 3개월 고용한 지 3개월 이후에 이제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법적인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 명의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학원이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그 학원이 난 시설이 좋았어요. 제가 깔끔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인테리어 좋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마케팅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꼭 일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평균 아까 말했죠 얼마? 한국 돈으로 12만 원 했잖아요. 12만 원. 요즘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지고 14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여기서 제가 8만 원이라도
8만 원이라도 한 달 월급 8만 원이라도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오케이, 저는 10만 원이라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C라는 사람은 12만 원이라도 일하고 싶습니다. D라는 사람은 14만 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좋은 인력은 사실 돈을 투자한 만큼이나 돈을 준 만큼이나 그 사람 일해요. 돈을 적게 주면 일 안 합니다.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이란 게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주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들어온 어떤 그 친구들 얼마 받니 이런 얘기 들 때 제가 받고 있는 돈이 사실 다른 직장에 비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이 직장에 대해서 자긍심도 생기고 그리고 더 충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컨셉이 철학이 직원들에게 이제 월급을 작게 안 줘요. 좀 많이 줍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8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이 사람이 공급자죠. 노동을 공급하잖아. 이게 소비자가 아니에요. 노동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자, 즉 생산자라고 볼 수 있죠. 즉 A라는 사람은 8만 원이라도, 이게 8만 원, 8만 원이라도 자기는 일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난 그래도 조금 더 받고 싶어. 난 10만 원 정도 되면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불한다기보다는 일하고 싶다는 거죠. 또 달리 D라는 사람은 12만 원. 12만 원. C가 12만 원이죠. 오케이, C가 12만 원. D가 14만 원.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의 충성심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들의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제가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좋아라 하지. 그죠?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15만 원을 제가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처음에 8만 원이라도 잘 일하려고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15만 원을 내가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 정도 잉여가 생겨요? 7만 원.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10만 원이라도 자기가 일하려고, 즉 노동하려고 했는데 내가 15만 원 주겠다 하니까 어때? 5만 원에 공돈 같은 스톤이 생기는 겁니다. 기분 좋은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3만 원. 이 사람은 1만 원. 이해되죠? 예. 바로 결론적으로 15만 원 내가 주려고 하니까 요거 이해되죠? 원래 자기가 8만 원이라도 자기가 노동을 공급하겠다. 8만 원이라도 내가 A라는 사람을 8만 원이라도 노동을 공급하겠다고 생각했던데 내가 15만 원 주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기는 잉여가 발생된 거고 B라는 사람은 난 그래도 10만 원 줘야지. 그래서 10만 원으로 또 자기는 노동을 공급하겠다고 생각했는데 15만 원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이 정도의 노동이 잉여가 발생된 거고 생산이 발생된 거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뭐다? 생산자 잉여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노동을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이 노동을 공급한 것도 있고 또 물론 재화를 얘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화보다는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요게 여기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건 무슨 잉여? 그렇지. 바로 소비자 잉여. 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게 이게 무슨 잉여?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둬야 돼요. 생산자 잉여. 그리고 이거 전체를 우리는 사회적 순잉여라고 합니다. 사회적 순이익이고 사회적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이랬죠? 자, 그러면 하나 문제 내볼까? 조금 이해됐죠, 이거는? 그렇지? 자, 지웁니다. 우리가 가격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 우리가 그 당시 옛날에 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었어요. 혹시 알까 모르겠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 때인가 했던 그때 그 아파트가 그냥 뭐 우죽순수로 막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가를 상한제를 주자. 즉 가격 상한제. 이 이상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예요. 가격 상한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립시다. 이거 됐고. 이게 사회적 잉여면서 이제 이게 소비자 잉여 밑에 게 이제 생산자 잉여인데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데 가격 상한제라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아파트 값이 너무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부지 막 뭐 어디 막 고급 브랜드로 해가지고 계속 고급화 시키면서 아파트 값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가격을 부추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즉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죠. 원래 이제 이게 P0인데 P1.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원래 수요와 공급에서 가지고 이 가격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킬 수도 있고, 그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를 나서 가지고 이 선까지는 이 아파트 상한가, 상한가라기보다는 분양가, 아파트 분양가는 이 가격 이상은 안 돼! 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해됐으면? 자,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재정학에도 보통 가끔 시험지 나와요. 그러면 이걸 그림을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딱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고의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공급이고, 즉 supply 되면 됩니다. 공급은 이 가격에서 이만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즉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공급 물량은 여기까지인데 소비는 수요는 여기까지예요. 이해됩니까? 즉 여기 공급 곡선이잖아. 그러면 이 가격을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은 이 정도인데 소비는 이만큼 되다 보니까 결국 이만큼은 뭐야?
초과 수요가 발생됩니다. 초과 수요가. 초과 수요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건설사가, 내가 건설사라고 했을 때, 이제 막 건설사 해가지고 막 지금 분양가 막 올라가면서 왜 고급 브랜드로 막 경쟁하면서 이제 막 집을 짓고 아파트 짓고 했단 말이야. 근데 정부가 딱 나서가지고 야, 아파트 분양가는 이제 이를테면 5억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3억 이상은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경기가 침체됩니다. 즉, 내가 건설사라도 에이씨 짜증나. 에이씨 그러면 돈 못 벌잖아. 오히려 돈 안 되겠네. 하면서 오히려 경기가 좀 침체되죠. 즉 건설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좀 줄어들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계속 올라갔던 것이 이제 딱 고정되다 보니까 가장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소비는 더 늘게 되죠. 즉 수요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요는 즉 이 수요 곡선에서는 이 정도의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이 가격이. 결국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됩니다. 이 초과 수요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되니까 보통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첫 번째로 공급이 딸리고 수요는 더 많아집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즉 물량은 부족하고 수요는 더 많아져. 그럼 어떻게 해요? 품귀 현상이 발생해요. 품귀 현상. 물량 품귀 현상.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보통 자기 지인이나 아파트 같은 게 왜 사람들 막 살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아파트 물량은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 수요는 많아.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아파트 건설 사장이라면 야 이거 돈 되니까 야 내 친구나 아니면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사라고 그러죠. 권유하죠. 즉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또는 세 번째 아니면 뭐라고 할까? 지인들에게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지인들에게 제가 내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건 이제 사회 현상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하면서 1, 2, 3, 4를 쭉 나와요. 그런 거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인들에게 전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권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암시장 같은 거 발생되겠죠. 야, 이 아파트 말이야. 지금 웃돈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 알죠? 떴다방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이제 초과 수요를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상한제, 즉 분양가 상한제. 또 하나, 그러면 가격 상한제가 있더라면 가격 하한제는 없느냐? 최하 가격이 이 정도. 그러니까 최저 가격제. 그게 일반적인 대표 중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똑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봐요. 최저임금제는 어때요? 최저임금제는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든지 누구든지 막 자기는 일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어떤 짤을 찾아가는데 그 사장들이 이제 행포를 부려요. 야, 사람들 많아. 그냥 너 얼마 주고 저 10만 원이라도 일할게요. 전 100만 원도 일할게요. 그러잖아. 그럴 때 50만 원도 일할게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거 어때요? 전 50만 원 받더라도 일할 거예요. 이러잖아. 시장에서는 마음대로 가격이 형성되죠. 즉 월급이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정도의 가격은 무조건 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가격, 다른 거. 이 정도의 가격은 무조건 줘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가격. 시장에서 가격은 이렇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제, 이 정도의 가격은 무조건 주라. 최저임금제. 반대가 되죠. 이건 뭐예요? 요거는 아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가격 상한제고, 이건 가격 하한제입니다.
최저 가격. 자, 이때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이건 아까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됐잖아요. 그죠? 이건 초과 공급이 발생돼요. 볼까요? 여기 D.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자, 이 가격만큼은 무조건 주라. 그러면 이 가격만큼. 자, 이 가격만큼은 주라. 공급.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때요? 수요는 여기서 결정되죠. 이만큼. 결국은 이만큼의 공급이 초과되는 거예요. 즉,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할게요. 수요는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다 보면 여기서 이 정도의 수요가 발생되는데 공급은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아파트 경비 같은 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된 사항이었어요. 예. 근데 최저임금제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고령자들이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CCTV를 달므로써 경비를 더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다 보니까 최소한의 월급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아파트 경비를 하고자 많이 찾게 돼요.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CCTV를 달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인건비를 더 줄이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급이 더 초과된다는 거다. 즉, 초과 공급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또 사회적인 현상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은 찬반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재정에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해됐습니까? 좋아. 다 끄떡끄떡하고 굉장히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소비자 잉여, 그리고 생산자 잉여,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격 상한제, 그리고 가격 하한제,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들면 우리 왜 경로 우대, 조조 할인,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잉여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조 할인, 우리 영화 한 편에 얼마입니까? 보통 10,000원 하나? 10,000원이지. 그러면 조조 할인, 아침 일찍 가면 얼마요? 5,000원 하죠. 그럼 5,000원 하게 되면 누구에게 좋아요? 소비자도 좋고 극장 주인도 좋은 거예요. 왜 그렇지? 그렇지. 그냥 팔에 달릴 바에야 아침 일찍 몇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이 그에게는, 그러니까 극장의 주인에게는, 극장의 사장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팔에 날린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부진하면은 싸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조조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이런 건 다 이 잉여당 마케팅이에요. 가격은 원래 10,000원이지만. 자, 그래요. 자,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까지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억누른다고 하죠. 아울러서 이제 도표를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